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4월 1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금요일 정말 완연한 봄입니다. 날씨 따뜻하고요. 아마 오늘 내일 해서 근교로 이렇게 또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시는 분들, 또 펜션이나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이번 주 아주 저희 또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 3프로TV의 여러 컨텐츠들 함께 소화해 주시면서 차에서 이렇게 봐주시고 또 놀러 가셔서 이렇게 틈틈이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저희 뭐 압권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지식 컨텐츠들 위즈덤 칼리지도 함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순서 가볍게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경제 뉴스들 꼼꼼히 점검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박병창 이사님 대신 우리 박재영 차장이 시장 이야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중국이 지금 좀 다른 모습,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얼어붙은 경제 조금 녹아내릴지 좀 이렇게 따뜻하게 녹을지 훈풍이 좀 불지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먼저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녹아내린다 그러니까 계좌 녹아내리는 그러니까.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 움찔했습니다. 예, 말 내놓고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증시 마감 상황 잠깐 보면요. 볼까요? 뉴욕 증시가 되게 특이한 게 나왔어요. 나스닥은 1.68%가 상승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01%, S&P는 0.74%,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그동안 조금은 주춤한 듯 보였던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애플, 아마존, 알파벳 뭐 이런 AI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 올랐는데 생각보다 조금 덜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중심으로 좀 랠리가 나왔고 그 시총 2위, 3위인 애플과 엔비디아가 4%대 급등하면서 뭐 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회사들 막 4%까지 오르면은 정말 이렇게 지수 전체가 조금 탄력을 좀 받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애플이 좀 그동안 주춤했었는데 차세대 프로세서 M4를 적용한 맥컴퓨터 전체 제품군 개편을 준비 중이다.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4.33% 급등했습니다. 이게 어떤 칩일지는 좀 알려진 바가 없는데 네. AI 기능 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9개월 만에 신고가 경신을 좀 했고요. 아마존이요? 예, 예. 왜? 그러니까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뉴스로 좀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그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회사는 어디일까요? 후보. 근데 뭐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고 왜요? 삼성전자 한번 없을 것 같고 그 엔비디아가 지금 점유율이 90%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경쟁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어디가 있을까? 뭐 AMD 뭐 이런 데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AMD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서버 업체들이 좀 가능성이 있어 서버 보입니다. 업체들? 예. 뭐 아마존, 구글,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그 데이터 센터 3대장이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뭐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냐면 자기 서버니까 네. 자기가 넣으면 됩니다. 네.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좀 일단은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나. 아니, 딴 데는 뭐 내가 안 사요? 안 사죠. 엔비디아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다 팔죠. 그런 의미로?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어 뭐 서버 업체들 예를 들면 서버 업체들은 아니구나.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데들도 자기네 칩 주문해서 이제 규모가 커지니까. 넷플릭스는 네. 아마존 같은 데다가 자기 걸 넣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체로 서버 센터를 운영하니까. 그쵸. 자기네가 직접 뭐 운영할 수 있다. 예. 네. 근데 그게 있긴 있는데 이게 아무리 맛집이라도 네. 그 메뉴를 자기 마음대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님들이 좀 좋아하는 메뉴를 네, 내놔야 되는 네. 거니까 네. 서버 업체도 내가 내 거에다 넣는 거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네. 그 우리 고객님이 요걸 써줄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판을 쫙 놔요. 데이터 센터를 가면은 이게 엔비디아 GPU가 있고요, 뭐 아마존 내가 만든 게 있고요, 뭐 이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럼 이제 고객들이 그걸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서버 업체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다가 자기가 만든 칩을 넣는다거나 이걸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차적으로 매출처는 생기는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 그래서 서버 업체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1차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드릴 얘기 오늘 어제 나왔는 뉴스는 이제 반도체 제왕이라고 불렸던 인텔. 인텔도 지금 이제 그 모바일 시대에는 완전히 바보돼 있거든요. 네. 이게 아톰이라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저전력 반도체를 만들었었어요, 인텔도. 아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껴줬었어요. 어... 옛날에 막 리베이트 줘가면서 막 내 거 써주면 돈 드릴게요, 막 그러면서 그 스마트폰 회사도 돌아다니면서 네. 제가 늘라 그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아무도 안 껴줬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일화 있는데 스티브 잡스는 원래 인텔 반도체를 쓰려고 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만들 아이폰에. 때. 예, 예. 그랬더니 거기 부사장이 뭐 뭔 소리냐 그러면서 막 배지 집어 던지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애플 부사장이? 예, 예. 왜? 아니 절대 못 쓴다고 인텔. 아 인텔 거는 절대 안 된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그 역사적 장면 때문에 인텔이 거의 모바일 시대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건 놓칠 수 없다. 그래서 인텔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우디 3를 발표를 했어요. 가우디 3. 예, 예, 가우디라는 인공지능 가속기. 인공지능 가속기가 AI 반도체를 얘기합니다. 네. 이걸 왜 가속기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표현하냐면은 이게 GPU는 그래픽 연산하는 거니까 이거를 GPU라고 부르면은 좀 어색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속기라고 불러요. 인공지능 가속기라고. 네. 이름을 좀 이상하게 부르는데 가우디 3를 이제 공식적으로 어제 인텔 비전 2024 행사에서 공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H100보다 50% 빠르고 추론에서도 50% 추론량이 많고 에너지 효율도 40% 뛰어나다. 뭐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나와봐야, 좋다. 네, 나와봐야 아는 거죠. 네. 여기는 또 이제 HBM2 개선형 모델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엔비디아 거 같은 경우는 HBM3 개선형이거든요. 근데 HBM2 개선형 쓰고 있다는 거 보니까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이걸 만들어도 누가 이제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이제 그 포인트, 그 선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90%의 고객님들이 엔비디아 거 쓰고 있는데 네. 이걸 한번 내 걸 좀 새로 나온 칩을 한번 써볼까라는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그 출시 행사에 출연을 했어요. 네이버요? 예, 예. 네. 그리고 하정우 네이버 그 AI 센터장. 이름이 하정우예요? 예, 예, 하정우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뭐 악권에도 몇 번 나오셨던 아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분도 나와가지고 그 거대 언어 훈련과 추론에 있어 굉장히 유망하고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네. 라는 거를 이제 네이버에서 출연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럼 한국에선 또 뭘 했냐? 네. 이건 어제 미국에서 했던 행사고 네. 한국에서는 인텔하고 네이버가 합동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그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가우디는 그 반도체잖아요. 근데 반도체만 있다고 이제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겠죠. 예, 반도체를 활용하는 어떤 알고리즘이라든지 거기에 위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거기에 이제 서비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쭉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델들을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들을 이제 함께 수행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꼭 다루는 것을 정확하게 어제 발표가 나온 건 아닌데 네. 제가 좀 취재를 했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그 네이버 쪽에서 그럼 네이버가 여기 왜 자꾸 기웃기웃거리나 그런 것들을 네이버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뭘까라고 해봤을 때 가우디에서 이걸 반도체를 만들면서 여기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취재한 바로서는 그 삼성이랑도 이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네. 이 그 압축이에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좀 압축하는 거. 워낙 이제 용량이 많이 반도체 용량 이런 게 많이 잡아먹으니까. 예, 예. 네. 그거를 이제 압축을 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압축이 단순히 이제 소프트웨어로 이제 압축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압축 알고리즘
가장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반도체를 함께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협력이 좀 인텔하고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압축 알고리즘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어렵냐면은 그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가 엄청나게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메모리 아. HBM을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HBM을 쓰는 이유 자체가 이게 너무 빨라서 그렇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압축을 해서 보내면 빨리 보낼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걸 빨리 보내면 그만큼 더 메모리가 또 필요한 거군요. 아니요 압축을 아니? 풀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압축을 해서 보내면 빨리 보낼 수 있는데 아. 이 인코딩과 디코딩이 그쵸. 쌍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용량을 빨리 보내는 게 힘들어가지고 HBM을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용량을 줄여서 보내면 훨씬 빨리 보낼 수 있죠. 대신 풀 때도 다시 엄청 빠른 뭔가가 필요하겠네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압축도 빨리 풀지 않으면 연산기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반도체와 압축 알고리즘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아예 판이 다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하. 이스트 소프트 한번 접근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스트 소프트는 압축을 하는 데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압축과 네. 이 하드웨어까지 다 바뀌는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엔비디아를 네. 능가할 만한 그런 회사는 없을 건데 예.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도전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파트너십을 네이버하고 인텔하고 하고 있는 게 있고 네이버하고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사실 요새 좀 네이버는 제가 네이버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어요. 아니 왜 다른 나라 AI는 다 잘 되는데 왜 우리나라 AI는 안 돼요? 아니 근데 네이버는 그 내놓은 서비스 있잖아요. 뭐였죠? 그 왜 하이퍼클로바 X. 하이퍼클로바. 응. 그거를 왜 이렇게 저 서비스처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비밀리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너무 많이 비용이 비싸서 그런 건 있는데 네. 뭐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챗GPT라든지 네. 크로드라든지 뭐 바드라든지 그런 거 많이 쓰십니까? 아,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쓰다가 요즘에 이제 숙제할 때나 쓰고 뭐 이런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안 쓴다는 거 얘기가 아니라 네. 그 AI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진 않아요. 네. 네이버만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예. 아, 그리고 이름이 좀 너무 길어. 뭐 클로바 바드, X가요? 봐봐요. 바드, 뭐 챗GPT, 뭐 이렇잖아요. 예. 하이퍼 클로바 X. 너무 이름 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저는 너무 길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접근성을 좀 떨어뜨리려고 이러나 서버비 많이 나와서 그런 생각도 헌터 살짝. 트레저님이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거 못한다. 네. 저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관심을 못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남들이 이제 그 데이터 AI 서비스 하면은 거기다가 이제 하드웨어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걸 해야지. 우리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장비 만드는 네. HBM 만드는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되게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남들 이렇게 좀 대장들이 뭐 하면은 거기다 이게 하드웨어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뭐 하드웨어 만드는 장비 만들어서 납품하고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와 함께 메타도 AI 반도체 따로 발표했습니다. 메타도. 예, 메타는 뭐 할만하죠. MTIA. 네. 왜 메타는 할 만하고 왜 우리는 안 돼요? 아, 또 거기서 또 시비를 겁니까? 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의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영어는 좋은 데이터 질이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아 근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네. 메타에서도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네. 엔비디아의 강점인 쿠다와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함께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반도체만 잘하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장악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가우디와 네이버에서 얘기했었던 것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얘기하는 게 있고 메타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반도체뿐만 아니라 AI 생태계를 만들어갈 때 엔비디아와 그래도 경쟁이라도 한번 해보려면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쿠다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함께 가야 되는 측면이 있다. 네. 이 부분들을 메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네이버 인텔 조합, 네이버 삼성전자 조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다는 말씀까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갑니다. 예, 두 번째 뉴스는 미국 함정 시장을 둘러싼 한국 조선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하나오션이 호주의 조선사를 뭐 인수 한 해 만에 하는 얘기가 있었다. 이런 네. 뉴스를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현대중공업 관련한 뉴스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터빈 기업인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함정 추진 체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발표가 됐어요. 그래갖고 좀 보니까 저도 이제 GE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는 회사지? 그래갖고 좀 알아보니까 여기가 그 함정 추진용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함정 추진용 가스터빈. 예, 예. 아, 네. 예, 가스터빈이 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아,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가스터빈 함정 추진용으로 만드는 데가 롤스로이스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함정 추진용 가스터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연료를 그 뭐 LPG 넣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가는 추진 가스터빈인데, 예, 그렇죠. 가스용 뭐 이런 예, 그쵸. 가스터빈이니까 가스를 넣겠죠. 네, 네. 순간적으로 물어보시니까 좀 놀랐습니다. 딴 것도 넣나? 이게. 아, 근데 요게 왜 그 의미를 좀 부여하려 그러냐면은 네. 이게 뭐 함정 추진용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원래 GE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은 그러니까 GE 아니면은 롤스로이스였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협력을 맺은 분야에 MRO 부분이 들어가는데 네. MRO는 그 유지 보수 관련한 부분입니다. MRO. 예, 예. 네. 유지 보수 관련한 부분인데 요 유지 보수가 지금 그 하나오션도 그렇고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군함의 MRO 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좀 그 한번 이거 한번 먹어보자라는 그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 세계 함정 MRO 시장 규모가 한 올해 기준으로 80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0조가 미군 MRO예요. 미국 함정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함정 그 유지 보수하는 것만 20조 원인데 네. 이게 그 미국에서도 한국에다가 군함을 되게 맡기고 싶어 해요. 네. 이게 지금 미국 군함이 한 340척 정도, 중국 군함이 한 340척 정도 되고, 그리고 미국 군함이 한 300척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중국 함정은 한 400척 정도가 되는데, 미국은 한 45년은 돼야 350척이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중국이 훨씬 더 군함이 빨리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군함을 좀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다라 그래갖고 막 돈도 쓰고 막 그러려 그러는데 예. 존스 액트라고 그 미국에서 군함 만들려면 무조건 미국 조선사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 미국이 뭐 조선업이 뭐 제대로 골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군함을 맡길 수는 없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 태평양 지나와서 있는 그 유지보수라도 한국에다 되게 맡기고 싶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지보수 쪽은 존스 액트 때문에 군함을 건조하는 거는 조금 규정적인 뭔가 변화가 좀 필요하고 그러면 이 MRO 쪽은 맡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뭐 장관 이런 네. 분들 막 와가지고 야, 좀 한국에서 좀 잘해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맨날 보러 와요. 그래갖고 이 시장을 좀 공략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뭐 탑 레벨에 있는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와 이 MRO 관련한 그 MOU를 어제 체결했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 조선사에 굉장히 큰 먹거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스터빈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연료를, 그러니까 이건 뭐 LPG, LNG 요건 아니고 연료를 태울 때 나는 연소 가스를, 그러니까 그 태울 때 나는 이제 가스 같은 것들이겠죠. 그거를 압축해서 그걸 이제 팽창시킨 다음에 터빈을 그 힘으로 회전을 시키는 그게 이제 가스터빈이라고 하시네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댓글에. 아, 그래요? 네, 저도 뭐 군함 쪽은 조금 제가 약해갖고 아직 제가 섭렵하지 못한 분야가 사실 이제 저는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 세미 전문가가 이제 돼 있는 상태잖아요. 공군이시잖아요. 저는 공군이라. 그 제트 엔진하고 가스터빈 조금. 네, 그건 제가 또 잘 알고 있죠. 네, 제트 엔진. 뭐 이제 공기를 압축해갖고, 그렇죠? 예. 빨리 돌아가는 그 앞에 있는 그게 이제 공기 압축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걸 이제 빠르게 이제 딱 통과시키면서 이제 그 에너지 샥. 네, 그건데 예. 해군 쪽은 제가 좀 약했습니다. 정 프로님이 모르는 게 있으시다니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저도 제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 지금 알았거든요. 아. 아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아는 것이다. 네. 공자님도 그런 말씀 또 하신 적이 있었죠. 놀라운 아침 시간이네요.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지식 하나하나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미국 해군 함정 MRO 사업 진출을 위한 자격증이 있는데 MSRA라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야드 실사까지 마친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그 성사가 되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의 어떤 포트폴리오 상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뭐가 생길 거다.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없던 사업들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조선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게 현대중공업이 미국 군함 요 시장을 지금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예.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저기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하나오션도 그 미국에다가 아예 법인 만들었거든요. 하나오션 USA 홀딩스라고 네. 거기다가 한 1,800억 유상증자 해가지고 미국에다 MRO 시장 진출하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뭘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 법인 만들어 갖고 있는 거라 이것도 우리나라의 기존에 없던 하나의 산업군이 만들어지는 거라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군함 혹은 뭐 잠수함 관련해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 별로 없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네. 중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빼면. 예. 네. 그러면 미국이 군함을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이쪽 산업에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봅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생산인구 20년 뒤 1,000만 명 줄고 외국인 2배로 늘어난다. 뭐 이런 제목으로 뽑아놨는데 사실 이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어제 국가결산 보고서가 나왔어요. 결산 내 보니까 관리재정 수지가 87조 원 적자로 집계가 됐습니다. 원래 예산안의 계획은 58조 2천억 적자였는데 87조 원 적자가 나왔어요. 이게 GDP 대비해서 적자 비율은 3.9%로 지난해 원래 예산안에는 2.6% 적자 낼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3.9%가 됐습니다. 우리가 3% 아래로 네. 좀 재정 적자를 맞춰보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뭐 법으로 만들자, 재정 준칙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기준이 GDP의 3%거든요. 네. 근데 어제 3.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얘기를 뭐 일일이 다 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딴 거보다 그 세수가 많이 줄었어요. 뭐 그렇겠죠. 예, 경기가 네. 별로 안 좋다 네, 보니까 세수가 한 13.4%가 줄었고 이게 부동산 경기 안 좋았던 것도 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리고 지출 같은 경우는 12.4% 감소했지만 세입 준 게 더 크죠. 13.4%.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적자 폭이 좀 줄긴 줄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좀 예상했었던 그 목표로 했었던 그런 것들은 많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뭐 적자 난 거 작조가 생각보다 좀 많이 컸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 인구 문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항상 드릴 때마다 좀 답답한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라 빚을 이렇게 너무 많이 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근데 나라 빚이라는 거는 가정의 빚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뭐 경기 안 좋으면 적자 나는 거죠. 네. 그럼 나라가 적자를 내 가지고 좀 민간을 지원을 해야 전반적인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라 빚은 가정의 빚하고 꼭 등치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인구 문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그 내외국인하고 이제 그 분리를 해가지고 인구 추계를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2022년에 5,167만 명에서 2042년에는 4,963만 명으로 감소를 하는데 내국인의 구성비가 96.8%에서 94.3%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국인 비중이 이제 3.72%에서 5.7%로 올라간다는 거고 네. 여기서 특히 생산 연령 인구는 좀 적극적으로 추계를 해보면은 거의 10%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어든 인구 중에 생산 관련 인구들은 더 크게 빠르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좀 줄어든다. 그리고 외국인 비중은 훨씬 높아진다. 외국인 비중은 높아지고. 왜냐하면 외국인을 우리가 이렇게 고령 외국인을 모셔오지는 않잖아요. 네. 부양받으셔야 되는 뭐 70대 외국인분을 우리가 모시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대체로 젊은 분들이 들어오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비중이 이제 10%까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통계청에서 어제 추계를 한 건데요. 근데 그러면서 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네. 그러니까 외국인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선 사회적으로 비용이에요. 그래요? 그쵸. 외국인을 모셔오면은 그 모실 때 그 선발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관련 제도들도 해줘야 되고 교육 문제, 관리 문제 이게 다 비용이잖아요. 외국인 모셔오면. 그 다 나라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 모셔올 때 그쵸. 예, 예. 아니 뭐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 아니에요? 아, 들어오려고 난리라고 하더라도 네. 그 우리나라 들어올 때 돈 내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 그런가? 예, 예. 아.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분들을 선발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네. 거기에 이제 교육을 또 시켜야 되고 관련 제도를 또 만들어 줘야 되고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비용이잖아요. 그 사회적 비용. 그러니까 그 모셔와 가지고 그 월급 주는 거 말고 네네.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고. 예, 모셔오는 과정에서. 예, 예. 네. 그 모셔오고 또 와서 또 관리하는 과정들. 거기다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사회적 비용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네.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 있는 청년들 놀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없고 오히려 외국인들 이제 모셔다가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건데 제가 너무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네. 아까 나랏빛하고 이 통계를 같이 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좀 나랏빛을 쓸 때 적자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네. 좀 미래 세대를 위한 돈을 많이 쓰는 게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부양 받을 사람의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 돈을 쓸 거냐, 아니면은 이제 부양을 해야 될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서 돈을 쓸 거냐라고 본다면은 이런 인구 통계를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할 인구가 거의 지금 100%라고 그러면 90%까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양을 해야 되는 층을 좀 단단하게 하는 데에다가 재정을 좀 많이 쓰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그 얘기를 좀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우리나라도 어쨌든 뛰어난 인재들, 해외 인재들도 많이 좀 모셔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인권의 차원에서도 보면 지금 뭐 전쟁 중인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런 데 같은 데서도 많은 또 젊은이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를 전전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런 또 젊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꿈을 이루고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응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청년들 당연히 그건 기본이 돼야죠. 우리 청년들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건 우리 나라가 해야 될 의무죠, 의무. 예. 이왕 나라빚 내서 재정 쓰실 거면은 네. 좀 그런 쪽에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나라가 이게 점점 인구가 뭐 줄어드는 거에 지금 뭐 예정된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쵸. 네, 그런 것들. 좀 안타깝네요.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앞건 이번 주 올라가는 컨텐츠 중에 자랑할 만한 거 하나만 좀 얘기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 삼성전자 위기론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근데 그거 위기론 아니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위기론도 좋고 뭐 잘 될 거란 전망도 다 좋은데 얼마나 이제 그 밀도 있게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만한 컨텐츠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쵸. 뭐 좋게 혹은 뭐 나쁘게 예상한다고 해서 그게 뭐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항상 가장 들을 만한 내용, 새로운 내용이 많고 밀도 있고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일단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아까 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반도체 만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들어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그런데 안 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언젠가 그런 뉴스 하나는 분명히 나올 건데. 네네네. 그러면은 다 그게 좋은 호재 아니겠습니까? 네네. 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